이 세상의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미사키는 인생은 기차와 같아서 각 사람은 여정의 일부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야 할 때 당신이 공유한 시간에 감사하세요. 누군가가 여정 전체를 당신과 함께할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청춘과 노년 모두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배우자는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집은 삶의 기반을 잃은 듯이 텅 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도 멈추지 않으며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자신을 치유하고 계속해서 잘 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중년 및 노년 친구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남은 여생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 피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언을 따르면 편안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과도한 슬픔에 잠기지 마세요. 평생의 반려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자녀가 곁에 있더라도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은 추억이 깃든 그들만의 고유한 공간이며 당신은 나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7세의 미슬리는 제가 64세였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저는 유령처럼 느껴졌고 삶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여러 번 그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길고 외로운 밤에는 자주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텅 빈 침대를 보는 것은 저를 엄청나게 슬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밝게 웃고 있는 오래된 사진을 보았을 때 어쩌면 조금 더 버텨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잘 사는 것이 제가 다른 세상에서 그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슬리는 그녀의 상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분리는 견디기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이지만 떠난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멈추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는 기쁨과 달콤한 추억을 담고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영원히 그것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소홀히 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고인이 된 배우자의 기억을 기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떠나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건강을 돌보고 슬픔에 잠식되지 않도록 하세요. 점차 마음가짐을 조정하고 자신감을 되찾고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배가 고프면 먹고 할 수 있을 때 자고 산책을 하고 인생의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세요.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고독 속에서 힘과 평화를 찾으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노년은 여전히 즐거울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늙고 혼자가 되면 자녀가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은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는 종종 노부모와 공간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생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과 자녀 양육에 대한 다른 견해의 문제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가 그들을 전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기대하며 그것이 자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도 그들 자신의 가족과 압박이 있다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너무 집중하면 그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살 수 없습니다. 65세 하우 부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몇 년 동안 딸과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혼자 삽니다.
처음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를 키웠으므로 그녀는 노년에 저를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딸의 가족을 도운 후 저는 저를 향한 그녀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은퇴했고 우리는 함께 늙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결코 혼자 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그를 데려갔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딸은 막 아기를 낳았고 사위는 제가 그들과 함께 이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은퇴 생활을 즐겨야 한다고 말했고 저는 그들의 지원에 감사했습니다. 손자를 보면서 저는 그가 남편의 환생처럼 느껴졌고 집안일을 돕고 그를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딸과 사위가 생활비로 약간의 돈을 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제 연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자라면서 저는 제 연금이 4인 가족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점을 딸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참을성이 없어졌고 때로는 도와주는 것을 잊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견 불일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딸의 낭비벽과 손자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멀어졌고 그들은 저를 덜 존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결정을 발표했을 때 그들은 저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들이 안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존재는 짐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외롭고 무료했습니다. 삶은 단순했지만 저는 정서적 지원이 없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고독을 감상하는 법을 배웠고 취미를 재발견하고 지역 사회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저의 나날은 보람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정적 독립여가 자유로운 삶이 제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마침내 제가 바라던 은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나 재혼을 서두르지 마세요. 재혼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지만 완전히 거짓도 아닙니다. 노년의 사람들은 확고한 습관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사람과 당신의 삶을 완전히 공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외로움은 벅찰 수 있습니다. 서로를 지지해줄 동반자를 찾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노년의 재혼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진정으로 잘 맞는 파트너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잘못된 선택은 당신의 남은 생애에 고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62세 퐁 부인의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제가 53세였을 때 세상을 떠났고 저는 3년 후에 재혼했지만 1년 안에 이혼했습니다. 그 2번째 결혼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저에게 고통과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노년의 재혼의 어려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50세에 저는 은퇴했고 남편과 함께 여행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에 걸려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 저는 깊이 우울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걱정하며 제가 그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저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저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노인 여행 그룹에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저는 대신 댄스 및 시 낭독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2번째 남편인 루시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단지 아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발목을 삐었고 그는 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집에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2달 후 그는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청혼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지만
먼저 아들과 상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조심하라고 조언하며 제가 루시의 가족을 만나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양가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고 아들은 저에게 천천히 진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루시가 저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곧 결혼했고 저는 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저는 모든 집안일을 처리했고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몇몇 친구들이 저를 여행에 초대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루시는 제가 가면 아무도 집을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단지 가정부였나요? 그날 우리의 논쟁은 격렬했고 그는 제가 집안일에만 능숙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결혼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루시의 아들이 이혼했고 그의 손자를 우리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제 아이처럼 대했지만 그는 버릇없고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얼마 후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다시 데려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루시는 당신은 그의 어머니가 아니니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격노했습니다. 저는 깊이 억울함을 느꼈고 이 나이에 재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고생한 끝에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울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인생은 길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빨리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흥망성쇠를 겪으며 고독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당신 자신의 회사에서 기쁨을 찾고 취미를 추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노년을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과도한 슬픔 자녀에 대한 의존 성급한 재혼을 피함으로써 당신은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